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아, 어제 매수를 했는데, 네네, 알고 있어요. 어제 PPI 발표 전에 밤 10시면 그냥 샀어. 네, 샀다고 말했으니까. 샀는데 50.9달러에 이게 좋은 가격에 사지 못했어. 근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올라와 있더라고. 네. 51.93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프터장에서 58만원 먹고 팔았다. 그래도 많이. 58만원이면 뭐 괜찮지. 저거는 수수료예요? 매매 비용이라고 돼 있는 거? 원래는 60만 7천원을 번 건데, 2만 4천원 수수료 증권사에서 가져가시고, 나한테 58만 2천원을 주신 거지. 그 정도면 두둑아니. 아니, 근데 어제 매수를, 평상시대로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했으면, 네네. 요즘에만 매수를 했어도 이게 한 58만 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을 먹는 건데,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양봉 3개가 떠주면서, 혹시 사모설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주면은 21선 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와, 서방님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아니, 자기가 저번에 저점이 22,000원까지 하고 올라갈 것 같다고. 그치, 내가 예전에 나스닥이 22,000 전후가 나는 바닥으로 본다고 네. 한 적 있지. 이 통계가 과학이야. 이 정도면 팁 해야 되는. 참. 그렇게 뭘 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아직 뭐,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네. 이제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돌아서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바닥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 통계는 과학이다.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따가 TQ 3천만원 또 매수해야지. 오늘은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본전 가서 매수해야지. 원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공보탐욕 지수가 14에서 16으로 올라가서 이제 슬슬 정상화해야지, 이제. 정상화 돼 가야지. 다시 이제 중립까지 가야지. 네. RSI도 51.8로 많이 올라왔어. 근데 이게 너무 또 급하게 올라가면은 또 중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네네. 또 시간이 많이 빠져서, 또 힘차게 올라가길 바라면서. 네, 힘차게 올라라.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어제 다우가 많이 올랐어. 전통주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조금 쫄았나? 싶기도 하고. 쫄? 쫄? 그래서 어제 뭐 다우가 좀 강세였고, 네. 이제 엔비디아가 좀 약세야,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그 제미나이가, 엔비디아의 GPU가 앞으로 이제 필요 없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약간 대립 관계지, 이제.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 이제 그 후보 중에. 네. 캐비넷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이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앞으로 연준 의장이 유력한데. 네. 이 사람의 저금리 기조가 좀 강한가 봐.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트럼프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의장 발표를 아마 하지 않겠냐. 그 사람으로 아까 말한 캐비넷으로. 그럼 모르겠는데 뭐 뉴스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거 봐서는 이 사람인 것 같아.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지. 내가 뭐 트럼프랑 얘기를 해본 건 아니고 뉴스만 본 거니까. 얘기도 못할 거. 뉴욕 연은 총재가 단기 금리 인하 여지를 시사했고. 네. 그리고 또 뭐 12월 인하 지지로도 해석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하 지지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인하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여기도 금리 인하 필요 시사. 다 요즘에 금리 인하 얘기가 많네. 그리고 보면은 불과 일주일 전에 거의 30%에서 40% 사이였거든, 금리 인하 확률이. 맞아요. 근데 또 8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의 확정처럼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12월 해봐야 이제 뭐 몇 주 안 남았어. 그쵸. 그래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PPI는 이제 근원 PPI가 이제 조금 뭐 예상치보다 이제 밑돌면서 물가 압력이 좀 완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뭐 금리 인하 신호로는 좋은 신호인데 네. 뭐 엄청 잘 나온 건 아니고 살짝 내 기준에는 그냥 나왔어.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냥 나왔다. 네. 엔비디아가 약세고 저 구글 이 TPU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GPU잖아. GPU. 구글의 TPU가 이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도 참 뭐 깐부치킨으로 이제 많이 정이 들긴 했지만 나는 또 원래 구글을 좋아하기도 했고 아무튼 뭐 지수에 투자하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아무나 이겨라. 그치. 아무나 이겨도 우리는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어쨌든 우상향한 그치. 그래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개별 지수는 개별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어차피 경쟁사에서는 어쨌든 그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쵸. 메타가 그래서 이제 이 TPU를 도입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TPU라는 게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싼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정말 난 뉴스를 항상 반만 믿거든.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메타 입장에서 당연히 TPU를 써야지. 그렇죠. 만약에 성능이 같으면 당연히 더 싼 거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버크셔에서 예전에 3분기에 이제 구글을 매수했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 네. 야, 이걸 알았나? 설마 알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역시 이 버크셔의 선택이 역시 지나고 보면 항상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좀 요즘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지. 네.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서학개미 탓이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있고. 또 이제 말이 돼? 저게. 기재부 장관께서 네. 이제 서학개미 양도세 강화를 좀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건 아니고 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나는 근데 특히 한국 뉴스는 난 반만 믿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실이면은 뭐 조금 빡칠 일이긴 한데 뭐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 좀 정치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고 더 말하고 싶지. 꾹 참아야지. 좀 지켜봐야지. 네. 뭐 일단 그만하자. 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남겨주셨는데 네. 내가 이제 단타 요즘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단기로 하시나 보네요?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다 보시면은 근데 충분히 이게 근데 사실 모르겠어. 이게 기존 구독자분들한테는 맨날 똑같은 영상 보여드린다고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우리 영상을 1번부터 다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 이제 왜냐면 우리 영상이 이제 꽤 많아졌어. 예전에 몇 개 안 될 때는 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는데 이제는 다 보려면은 이제 좀 많아. 근데 이제 주제를 찾아서 보면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런 질문을 하셨고, 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쭉 보니까, 네. 이제 단기로 이렇게 매매를 짧게 하다가, 네. 만약에 물리면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조정하는 마치 무한매수법의 변형 같아 보이는데요. 라는 말씀 하셨는데, 무한매수법이 뭔지 알아, 자기? 모르지? 몰라. 아무튼 무한매수법이라고 있어. 이제 라오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우리 3매수법처럼 이 부분만의 그 매수법이야. 근데 무한 매수법의 변형이 아니지.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분할 매수는 이 주식의 가장 오래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한국 주식도 분할 매수. 무한 매수법이 분할 매수를 따른 거지. 그러니까 무한 매수법의 변형이 아니고 무한 매수법이 분할의 변형이지. 나는 무한 매수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나는 싫어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누군가 만든 이 매수법을 내가 이제 계속 비하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할게. 네. 무한매수법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되죠. 이 장점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그렇고 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기준이 있냐. 단기 매매 기준이 있으면은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분도 라오어 매수법이 지금 무한 매수법 똑같은 얘기야. 그래요? 모르니까. 이거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참고 안 합니다, 이거. 저는 무한 매수법 별로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이걸 왜 하지 싶어가지고 거의 참고 안 하고 단기 매매, 그러니까 우리 매매의 기준이 예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단 추세선을 찍고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제 크게 먹자. 약간 이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여기 이제 하단 추세선과 상단 추세선 이 사이에서 크게 먹고, 네. 이 부분에서는 단타로 짧게 먹자. 그냥 이건데, 네. 이게 다야. 이건데 이제 단기 매매 기준은 따로 없고, 단기 매매는 그냥 우리 한 달에 그냥 생활비? 생활비 정도만 벌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돈은 폭락장에서 벌어야 돼. 이런 장에서는 크게 못 먹어. 어차피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고 회복할 때 많이 먹어야 돼. 네. 이럴 때 몇 억씩 먹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한 달에 몇 분만 원씩 우리 생활비 정도 버는 건데, 네.
이 단타는 그냥 줄 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딱히 기준이 없어. 이분한테 말씀드리면 딱히 기준이 없고, 그냥 만약에 뭐 샀어. 또 다음날 올랐어. 그럼 파는 거야. 또 다음날 또 사. 또 올랐어. 그럼 또 파는 거야. 네. 또 샀어. 떨어졌어. 추가 매수해. 다음날 올랐어. 또 파는 거야. 네. 이게 다야.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나 그저께처럼 내가 장 초반에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올라있어. 그럼 그냥 파는 거야. 그냥 주면 먹는다. 네. 딱 뭐 기준이 없다. 맞아요. 1%라도 주면 그냥 간단히 먹는다. 우리는 생활비로.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일평균 1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네. 그래서 절대 먹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매매 기준은 없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 네. 이제 주식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폭락장에서 이제 회복할 때 많이 먹어야 돼. 네. 이게 우리가 파이어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야. 맞아요. 우리가 22년 하락장 때 그때 진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7년? 6년, 7년 지난 시점에서 22년 폭락장을 만났어. 네. 그때 우리가 이미 이제 몇 억 도 만들어 놓은 상태였잖아. 네. 그게 22년 하락장 때 폭락할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할 때 거의 뭐 뻥튀기가 된 거야.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파이어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폭락장에서 회복할 때 자산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원칙을 정해놓고 네. 폭락장에서 일단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놓고 이제 그거는 본인의 이제 매매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쵸. 하지만 마부TV 구독자분들은 뭐 이제 내가 좀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더 좋은 매매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합치시면 되고. 네. 어쨌든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놓고 이제 상승장을 최대한 누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내 기준에서는 요 상단선까지는 갖고 가야지. 쭉 다 먹어야지 이거를. 그쵸. 최대한 누려야 이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상승할 때는 돈 벌어서 좋고 또 하락장이 오면은 이번에 또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기회가 와서 좋은 거야. 한마디로 오를 때도 좋고 하락할 때도 좋고 이런 마인드로 항상 즐겁게 투자할 수 있다. 네. 항상 긍정적으로. 그럼. 우상향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